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이 큰일이네. 이거 발을 잘못 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리신 케이블 3종을 소개해 드리면서 특히나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 싱글 엔디드의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구윤, 바이슈의 무구의 언박싱과 외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리신 케이블 3종, 구윤, 바이슈의 무구의 사양과 성능, 그리고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양인데요. 우리가 비교해 볼 케이블은 총 4가지입니다. 비교 대상 1번은 와이번 블랙의 번들 케이블이에요. 이것은 3.5mm 잭이고요. 그리고 구윤 바이슈의 무구입니다. 제일 먼저 와이어 머티리얼, 전선의 소재는 와이번 블랙 번들 같은 경우에는 OFC, 옥시전 프리 코펄, 무산소동입니다. 그리고 구유는 커펄 알로이, 즉 구리 합금이라는 것이죠. 구리와 어떤 금속의 합금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실버 플레이티드 커펄 리츠라고 해요. 가만있어. 실버 플레이티드? 은도금이 된 구리선이라고? 은도금 구리선 맞습니다. 근데 리츠는 뭐냐? 리츠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구 같은 경우엔 하이 퓨리티 커펄 플레이티드 실버, 이번에는 구리도금 은선이라는 거예요. 은선을 메인으로 쓰고 있다. 거기에다가 하이 퓨리티 커펄, 그러니까 고순도 구리를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케이블 중에 은을 주재료로 삼고 있는 선이 있다니요. 자, 일단 바이슈에 나오는 이 리츠 선이 뭔가를 살펴보면요. 선의 종류는 보통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솔리드, 그냥 통으로 된 전선이에요. 전선에다가 피복 하나 입힌 것, 이걸 솔리드 선이라고 하고요. 금속 선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의 피복을 한 것을 멀티 스트랜디드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다중가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선을 하나를 다 피복을 입혀가지고 그것을 뭉쳐놓은 것을 바로 리츠선이라고 합니다. 구윤이나 무구는 멀티 스트랜디드 같은데 바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리츠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피복, 아우터 레이어는 어떻게 되느냐? 와이번 블랙 번들은 PVC이고 구윤도 PVC인데 바이슈에와 무구 같은 경우에는 아리신 플렉서블 인설레이션, 아리신의 유연한 절연체라고만 되어 있네요. 어떤 재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WG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AWG라는 게 뭐냐?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라고 해가지고요. 북미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선 굵기에 대한 표준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피복을 제외한 순전 이 내심의 직경 약 11.68mm를 AWG 제로, 그리고 0.127mm를 AWG36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를 나눈 체계예요. 밑에 보면 이 게이지를 직접 측정하는 도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0을 보시면은 되게 굵죠, 케이블 구멍이. 그런데 오른쪽 위에 36을 보면 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 동그라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요 아주 얇은 틈, 이게 굵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얇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숫자가 클수록 전선은 가늘고 숫자가 작을수록 전선은 굵습니다. 가늘고 굵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AWG 숫자가 낮을수록, 즉 전선이 굵을수록 저항이 적죠. 그래서 더 많은 전류를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AWG 수치에 따라서 저항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보자면, 구리 전선임을 전제로 할 때 AWG 20의 경우에는 지름이 0.812이거든요. 그러니까 AWG 20은 1mm가 약간 안 되는 그 정도의 지름인 건데, 이때의 저항은
0.03335옴/m예요. 즉 1m당 0.03335옴의 저항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맨 아래 보시면 AWG30의 경우에는 그 지름이 0.255mm예요. 아주 얇은 거죠. 근데 이때의 저항은 0.3395옴/m인 거예요. 즉 얇아지니까 저항이 더 커졌잖아요. AWG20보다 AWG30이 선 자체의 지름은 약 4분의 1 정도 되지만 그 저항은 10배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의 AWG가 낮을수록, 즉 전선이 굵을수록 저항이 적다. 그래서 더 많은 전류를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Y번 블랙 번들은요, 정확하게 AWG 수치가 나와 있진 않는데 약 30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윤 같은 경우에는 24, 바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26, 그리고 무구 같은 경우에는 20.5라고 스펙에 적혀 있습니다. 즉 무구가 가장 케이블이 두껍고 Y번 블랙 번들이 가장 케이블이 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구가 가장 저항이 작아서 소리 신호를 가장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케이블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아니 왜 바이슈에는 은도금 구리고 무구는 구리도금 은이냐? 를 가지고 이상해했었잖아요.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이래요. 이건 조금 과장된 그림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은도금 구리는 가운데에 구리선이 있고 그 겉을 은으로 코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리도금 은은 원래 은선이 있는데 그 겉을 구리로 감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WG는 바이슈에가 26이고 무구가 20.5였으니까 무구가 훨씬 굵잖아요. 그래서 은선이 있고 그 바깥에 구리가 아주 얇게 코팅이 된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바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선 자체는 얇지만 그 안쪽에 구리가 있고 바깥에 은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전기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표피 효과입니다. 표피 효과? 그게 뭐야? 표피 효과라는 것은 교류 전류,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인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도체 전체에, 즉 케이블 전체에 균일하게 흐르지 않고 바깥쪽 표면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스킨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즉 전류가 주로 케이블이 바깥쪽을 중심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는 구리가 있지만 구리보다 겉에 코팅이 된 은 쪽에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은 전기 전도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은 쪽으로 주로 전류가 흐르다 보니 훨씬 더 효율이 좋겠구나, 그리고 더 깨끗하고 안정된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무구 같은 경우엔 케이블 자체가 두꺼워. 그래서 표피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구리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은선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은선의 가장자리에도 충분히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이렇게 두꺼운 선에 구리를 가운데 놓고 은으로 코팅을 했다면 주로 전류가 흐르는 곳은 은보다는 구리일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코팅의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은선이더라도 굵은 선의 경우에는 구리를 코팅을 하고 안에 있는 은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구는 구리도금 은선, 바이슈에는 은도금 구리선,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코어스, 선의 가닥수인데요. 이 선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용어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갑시다. 이 이어폰과 관련된 스펙들을 보다 보면 선을 가리키는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뭐 와이어, 스트랜드, 코어 뭐 이래가지고 이게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 좀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요 한 방에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이렇습니다. 가장 얇은 선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와이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봤었던 선의 재료도 와이어 머티리얼이라고 했잖아요. 이 와이어를 꼬아가지고 하나의 가닥처럼 만든 것이 스트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랜드를 다시 또 꼬아가지고 약간 굵은 형태로 만든 것이 코어예요. 우리가 보통 IEM 케이블에서 뭐 40mm, 80mm, 20mm 할 적에 그 심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바로 이 코어 수입니다. 와이번 블랙 번들은 4코어 40입니다. 구윤도 4코어 40이고요. 그런데 바이슈에는 8코어 80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구는 2코어 20입니다. 선도 굵은데 가닥수도 두 가닥이야. 다음에 이러한 선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와이번 블랙 번들의 경우에는 트위스티드 브레이드 해가지고 이건 그냥 비틀어서 꼬았다. 그런데 구윤이나 마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브레이드 위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K-팝 데모넌터스에 나오는 주인공 루미의 머리처럼 따은 거죠. 그런데 무구는 더블 레이어 트위스티드. 그래서 이것은 꼴 때 한 번만 비틀어가지고 꼬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컴포짓 코엑시얼 스트럭처 그래가지고 많이 꼬아가지고 겹치게 되면 왜 그 중심이 막 흐트러져가지고 꾸불꾸불 뱀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컴포짓 코엑시얼 스트럭처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말로 복합 동축 구조라고 해요. 즉 두 가닥의 선이 가상의 하나의 공통된 축을 중심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비틀리거나 치우침이 없이 곧게 꼬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왜 꼬지? 그냥 쭉 일직선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성이 증가해요. 만약에 이 무구가 이 두꺼운 케이블을 그냥 한 선으로 썼다고 칩시다. 이거 휠 수 있겠습니까? 휘기 어렵죠. 그리고 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형태로 고정이 되어 가지고 볼상사나워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게 휘거나 또 휘었을 때 다시 제 모양으로 돌아가거나 하기 위해서 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선 방지죠. 여러 가닥의 선을 꼬아 놓으면 그러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설사 그 중에 몇 가닥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강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전자기 간섭, 즉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라고 하는데요. 이 EMI를 상쇄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전자기 간섭이라는 것이 뭐냐? 이 케이블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요, 그 중심으로 전자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전자기는 뭡니까? 다 노이즈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개가 같이 감겨가지고 꼬여 있으면 서로 상쇄를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어떤 전자기가 윗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전자기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아래 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이런 전자기 간섭 상쇄가 되는 효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꼬았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을 설명하는 효과가 바로 근접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접한 두 도체의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상호 자기장의 영향으로 전류가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걸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래요. 세 가닥의 선이 교류로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아까 전에 표피 효과로 이 전선의 외곽 쪽에 많이 쏠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선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래서 근접해 있는 전선 쪽으로 쏠리는 효과가 바로 근접 효과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케이블 선을 은을 쓰든 무산소동을 쓰든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전선에서 고르게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선 간에 이렇게 차폐를 해주면 됩니다. 피복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접 효과 없이 이렇게 고르게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각 선마다 이런 피복을 입힌 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리츠선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죠. 마이슈에는 왜 리치선을 썼을까? 가닥수도 8가닥이나 되고 AWG도 26이어 가지고 되게 선이 얕다 보니까 이것을 가뜩이나 막 꼬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접 효과 때문에 전선의 효율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리치선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피복을 입힌 선을 뭉쳐 놓아서 근접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려고 한 것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커넥터는 4케이블 다 0.78mm 2핀입니다. 이거는 그냥 표준이죠. 그리고 플러그 타입은 와이번 블랙 번들 같은 경우가 3.5mm 싱글 엔디드였고 나머지 3케이블은 다 4.3mm 밸런스드 플러그인데 요것은 주문할 때 3.5mm 싱글 엔디드 플러그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긴 한데 저라면은 3.5mm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그것은 제가 성능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길이는 4케이블 모두 1.2m 정도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뭐 그레이, 블랙, 그레이, 퍼플, 화이트, 퍼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인데요. 아무래도 와이번 블랙 번들이 AWG가 가장 크다고 했죠. 가장 케이블 두께가 얇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볍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구유는 AWG가 24이고 마이슈에는 26이니까 당연히 마이슈에의 케이블 두께가 더 얇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게는 구윤이 26g이고 마이슈에가 31g이야. 왜일까요? 네, 일단 가닥수도 많고 거기다가 리치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피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구유는 26g, 마이슈에는 31g이 되고요. 가장 무거운 케이블은 바로 무구가 되겠습니다. 굵기도 굵을 뿐더러 가닥수도 2가닥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케이블이 금속 함유량이 많다 보니까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은 얼마냐? 환율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아니 무슨 케이블 값인데 이렇게 비싸? 아무래도 은이 많이 들어간 무구가 가장 비싸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케이블을 꼭 바꿔서 쓸만한지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케이블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IEM 중에 드라이버가 가장 좋은 이그나이트 X 비스트 불기린을 드라이버로 썼고요. 그리고 DAC로서 셀레스트의 CD20을 썼고요. 그리고 음원은 갤럭시 S25 울트라를 가지고 지니의 고음질 전용관에서 음악을 한번 플레이를 시켜봤습니다. 이 고음질 전용관은 플렉 24비트 음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평가는 100% 저희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100% 상대적인 평가예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수치가 아니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그거보단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더라 뭐 이 정도의 느낌이지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히 고백컨대 사실 저는 막귀입니다. 아니 막귀가 케이블 테스트를 한다고? 말이 돼? 아니죠. 만약에 제가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막귀도 느낄 수 있는 차이이니까 엄청나게 그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적에는 제가 막귀인 게 이번 테스트는 오히려 장점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제가 느낀 그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육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종의 기준으로서 와이번 블랙 번들 케이블의 음질을 표현을 해보자면 이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 출력, 분리도, 공간감 모두 중간쯤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구윤을 한번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확실히 출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4.4mm 밸런스드 잭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가 중첩이 되면서 출력이 는다고 했죠. 확실히 출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커진 출력보다 더 체감이 됐던 것은 고음, 중음, 그리고 공간감, 분리도가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드라이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이래서 3.5mm 잭을 쓰면 안 되고 4.3mm 잭을 그대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만 저음은 살짝 구윤이 좀 딸리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아까 전에 와이번 블랙의 번들 케이블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케이블에 비해서는 저음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출력도 마이슈에나 무구보다는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간감도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요. 즉 구윤은 3.5mm 번들 케이블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지만 다른 케이블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을 느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슈에는 어떻길래? 마이슈에는 이렇습니다. 우와, 확실히 구윤보다 전반적인 출력이 좋아졌고요. 저음도 빡 받쳐주고 있고 중음의 밀도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음이었어요. 특히나 여성 보컬이나 바이올린, 트럼펫 이런 고음 쪽이 되게 도드라지게 들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밝고 좀 까랑까랑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음이 살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감이 좀 더 좋아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분리도도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음 쪽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오래 들으면 조금 귀가 좀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럼 무구는 어떠하냐? 제가 느낀 무구의 느낌은 이래요. 고음은 분명히 마이슈에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딱 균형이 잡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상대적으로 마이슈에에 비해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귀가 좀 편안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이 되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퀄리티를 볼 적에는 역시나 무구가 가장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차곡차곡 비교를 해보자면 이래요. 와이번 블랙 번들 케이블 이랬다면 구윤이 이렇고요, 마이슈에가 이렇고요, 그리고 무구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적에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케이블은 역시 무구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윤 이렇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이 순서가 가격 차이와 일치합니다. 신기하죠. 역시 케이블의 퀄리티도 딱 그 돈값만큼만 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어쨌든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상대적인 평가라고 했잖아요. 구윤과 마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윤을 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용을 조금만 더 투자하셔가지고 마이슈에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마이슈에와 무구 사이의 간극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 차이가 구윤과 마이슈에만큼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 라시는 분들이라면 마이슈에가 그나마 가성비가 있는 케이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마이슈에보다 무구가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긴 하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아주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살펴보시죠. 아리신 케이블이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아리신 케이블만의 아쉬운 점이 아니죠. 모든 케이블의 아쉬운 점이죠. 걸리적거린다? 불편하죠. 사실 불편합니다. 저는 평소에 늘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만 쓰다가 이 유선 이어폰을 쓰려니까 엄청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무겁습니다. 특히나 무구 아니면 마이슈에까지도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 무거운 케이블이 이 IEM 드라이버를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귀에 딱 고정을 시켜 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당겨지면서 드라이버가 귀에서 이제 살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슈에나 무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슴팍 같은 데다가 이 케이블을 고정해 줄 수 있는 케이블 클립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그 넥타이 핀처럼 옷에다가 케이블을 좀 고정을 할 수 있는 케이블 클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링 케이스가 살짝 싼 티가 좀 나요. 구윤 언박싱을 할 때까지만 해도 케이스가 있다니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슈에는 구윤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들었네. 근데 또 무구의 언박싱을 할 때는 구윤의 케이스와 똑같은 케이스가 또 들었네. 이거는 좀 그렇죠. 제품이 비싸질수록 이 케이스의 퀄리티도 조금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제품 모두 똑같은 캐링 케이스를 쓴다는 것이 무구를 구매한 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쉬움으로는 그렇죠. 가격이 좀 셉니다. 특히나 무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세죠. 그래서 조금 더 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무구의 원가나 아니면 제조 비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관자 이거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것도 싼 거야. 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냥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케이블 가격으로만 이 정도라고? 야, 이 정도 가격이면은 케이블이 아니라 아예 전체 이어폰도 괜찮은 걸 살 수 있을 가격인데 케이블만으로 이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리신 케이블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뭐니 해도 음질이죠.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요, 이거 3.5파이 케이블로는 더 이상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넘사벽이에요. 3.5mm 케이블로는 이거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하기는 진짜 한번 DAC와 4.4mm 밸런스 잭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달라집니다 진짜. 그리고 이 아리신 케이블의 장점 중에 두 번째는 케이블 타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블 타이가 나름 괜찮아요. 가죽 소재의 똑딱이 단추로 되어 있는 이 케이블 타이가 나름 아주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선 케이블은 보관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딱 똑딱이를 닫아주면 비교적 보관하기 쉽게 되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유선 이어폰의 용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패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구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얇은 검은색 케이블이지만 바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이 약간 그 은빛이 나요. 그리고 이 브레이딩이 상당히 촘촘하고 이거 8가닥을 겹쳐서 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요. 그리고 빛의 방향에 따라서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얀색 IEM 드라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거랑 매칭시켜서 써보면 꽤 이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구 같은 경우에도요, 무구는 보라색이잖아요. 사실 보라색이 좀 많이 튀어요. 그런데다가 보라색이 그냥 보라색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중간에 펄이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테스트를 했었던 이 불기린 이그나이트 엑스 비스트가 플레이트가 보라색 플레이트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IEM의 색깔이나 형태에 따라서 케이블이 깔맞춤을 해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케이블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큰일이네. 이거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귀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간사해서요, 한번 좋은 걸 맛보니까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영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웬만한 음악은 다 바이슈에랑 무구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끝나질 않고 더 좋은 케이블 없나? 더 좋은 드라이버 없나? 뭐 이렇게 자꾸 찾아다녀 버릇하면은 이거 돈 솔창게 깨지겠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에 그리고 케이블 선택을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